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자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기사들 재미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톰 리가 알트코인 시즌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알트코인이 폭등했던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2018년 1월 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암호화폐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플 소식도 있는데요. 리플의 XRP 페이먼트가 이제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둘 다 이제 앱에서 그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다음에는 아마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불 솔루션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4주 RSI 저항지대를 벗어나 장기 강세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스 크루거가 비트코인 채굴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3,550달러를 이제 넘어섰다. 그리고 조세명도 편안한 수익을 지금 보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톰 리가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눈앞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이제 불마켓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 톰 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알트 시즌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패턴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알트코인이 상승했던 알트 시즌이라는 게 이제 알트코인이 폭등했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보자면 2015년도에 지금 그 한 7월쯤이죠. 그때쯤에 한번 알트코인이 폭등을 했었고, 이 시즌, 그리고 2016년도 4월쯤 요쯤에 이제 그 폭등이 일어났었죠. 이때가 또 알트 시즌의 폭등 시점이었고, 그리고 2017년도 5월, 6월 정도 되죠. 이 정도에서 지금 갑자기 급등을 했던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이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말, 그리고 2018년도 1월까지 엄청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나왔던 때입니다. 이때를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알트코인은 대부분 아실 텐데, 알트코인은 그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알트코인의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던 이 시점들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 톰 리가 이때에는 항상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그 가격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격이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이 가격 흐름이 나왔을 때 알트신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재미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바닥으로 갈수록,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 그 가격이.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상관관계가 낮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상관관계가 낮은 거고 비트코인이랑 따로 노는 겁니다. 알트코인이. 그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가 높았을 때, 가장 같이 움직였을 때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알트코인이. 그래서
가격이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시점하고 같이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똑같이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한 번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더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 시즌도 이때에도 조금 더 그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기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보면 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것과 디커플링 현상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전적인 지표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 시점에서 이제 꺾여가는 이 시점을 보통 봐야 되는데 지금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거의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조금씩 가격이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그럼으로써 최근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의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이 당연히 가격이 급등을 하면 비트코인이랑 어느 정도 가격에서 동일시가 이제 따로 움직여야지만 폭등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시작점을 보통 지금의 이제 이때 이 지표로 봤을 때 이게 달라지는 이 시점을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지표들을 보더라도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재미난 걸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 코인이 지난해 12월 최저치 이후에 200%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테조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지난 90일 동안 거의 괄목한 만한 상승률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졌고 그 가격이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 아주 크게 그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랠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알트 시즌은 평균 수익률이 1100%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다음 알트코인 랠리는 2017년, 2018년 사이클과 유사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알트 시즌이 돌입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그 상승률을 보통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비트코인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만큼 이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보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치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판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찍었던 그 최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어요. 그때 달러로 표시하자면 바이낸스 코인이 1월에 보면 24.46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그게 최고치였는데 지금 최고치가 25.0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픽을 한번 딱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잠깐의 횡보 중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가격대 가장 상승기였을 때 그 가격을
이미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상 최고치에. 최근에 바이낸스 코인이 많이 호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소각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메인넷 출시도 있었고요. 근데 호재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상승을 했느냐? 호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건 굉장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기존에 지금 침체되어 있던 그 시장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가격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사상 최고치가 한번 나오게 되면 다른 코인들도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투자자들이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업계에도. 자, 그리고 리플의 XRP 페이먼트가 이제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XRP 페이먼트라고 이제 불리는 게 리테일 앱인데요. 이제 구글 플레이와 iOS 앱스토어에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플랩스가 이제 만든 앱인데 이제 모든 호환 가능한 스마트폰에서 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리플 중심의 지불 결제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제를 아주 편리하게 XRP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XRP 리플랩스에서 지금 이제 개발한 건데 리플랩스의 공동 설립자인 이제 위트스 윈드는 이번 앱의 데모를 트윗하고 네덜란드에서 개최할 미드업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이제 내장된 화폐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상인들의 XRP의 필요 금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XRP의 사용 확대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사용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 두 가지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든 iOS, 애플에서든 아이폰에서도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더더욱 XR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불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자결제 업체에서 이제 만든 지불 솔루션이더라고요. 암호화폐 이제 지불 솔루션 업체 문에서 브라우저의 확장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코인베이스 계정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 지불 솔루션을 게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라고 공개한 게 아니라는 거, 요건 좀 유념하시고, 우선 결제 업체에서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다면. 그래서 지불결제 솔루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페이들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을 사용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지금은 신용카드를 보통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XRP나 여러 가지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 업체를 통하면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상거래 업체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결제 솔루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서 반응만 하면 거기에서 수용만 하면 사용자들은 손쉽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주 좋은
확장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암호화폐 사용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14주 RSI 저항지대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 강세 전환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나왔느냐? 비트코인이 이제 14주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는 실제 이제 그 매수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정도 규모에 와 있느냐를 좀 측정할 수 있는데, 뭐 하단치와 상승치들을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이게 재미난 게 과거에 이제 14주 RSI를 봤을 때 되게 지지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53에서 55 정도 되는 이 지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역사적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그곳입니다. 재미나죠? 요것이 참 재밌어요. 그 강세장에서 보여왔던 여기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을 언제 하락했느냐? 2018년도 1월에 하락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을 때죠. 이때가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세. 이 지점을 한번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계속 하락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전한 저항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선이 된 이 시점을 이제 다시 깼다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RSI 이제 여기를 전환하면서 다시 이걸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점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불런, 그러니까 황소장,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코인데이스크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이 지점을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이 강세 영역에 재진입을 했다 이제. 그래서 그때의 가장 그 지지점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요거는 강세장의 전환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클리 프라이스 차트에서도 이게 이제 주간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서 요게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봤었는데, 아주 좋은 그 강세장의 흐름으로 변환한 이 신호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차트로 봤을 때에도 이게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00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또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아주 여기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여기서 이제 도치가 나왔다는 거. 이 도치는 항상 일간 이제 일봉에서 도치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방향의 전환을 보통은 뜻하는 경우를 많이 예측하고요, 통계치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이 단기간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지선은 이쪽을 깨느냐, 이제 깨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지지는 뭐 200일선도 있고 100일 이동평균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같이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통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스 크루거, 암호화폐 이제 애널리스트 겸 경제학자인 알렉스 크루거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랠리로 인해서 적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평균 생산 원가 이상으로 치솟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것들인데요. 채굴이 생산 원가 이하로 원래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생산 원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조셉용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을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보더라도 한 3,550달러 선 정도가 이제 그 BEP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 대비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제 3,55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 적자를 보고 이제 채굴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채굴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로 올라오게 되었고, 특히 이제 반감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채굴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때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도 많이 이제 재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앞으로의 시장에 조금씩 이제 참가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봄이 조금씩 오는 듯한 느낌들도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